윤석열이 결국 본인이 설계한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큰 그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본인 주변 참모와 직원들을 모두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본인 말을 잘 듣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고 반대되는 의견은 하나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 장기말들처럼 이들이 열심히 싸워주길 바라고 본인을 방어해주길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도 똑똑해야 하는 거죠. 권력에만 눈먼 데다 역량은 하나도 없고 과거까지 지저분한 사람들이 싸움이라는 것도 제대로 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 임명 참사가 계속됐던 것이고 청문회는 신상털기의 무대가 됐습니다. 애초에 청문회가 신상털기의 무대가 된 이유도 윤석열이 만든 것입니다. 역량이 출중한 사람을 처음부터 지명했다면 역량에 따른 검증만 해도 충분했겠지만 해당 부처와 전혀 관련 없는 이력을 가졌거나 인사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들만 줄줄이 지명을 해버리니 신상털기 무대로 뒤바뀌어 버린 것은 당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략도 이제는 밑바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고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친분이 있어도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여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은 아직도 차기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자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니 이 또한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지명하는 것도 한계가 드러난 것인지 대통령실이 인재란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대법원장과 장관은 물론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도 많아서 인사 비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행 사태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심지어 청문회 도중 도망까지 쳤습니다.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김행 이후 이균용 부결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공직에 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윤석열 때문에 검증 절차까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아예 이런 부정적 이슈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 것이죠. 대법원장은 후보군이라도 있지만 여가부 장관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엔 뜬금없이 여가부 국정감사에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이 국감장에 앉아 질타를 들었고 이 당시에 국민들도 놀랐을 겁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전히 장관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는데요. 한편 윤석열 자체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수사, 언제까지 이 어긋난 형평성을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의 명예훼손 의혹을 파고드는 검찰의 수사 속도, 현재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혐의 자체가 논란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의 시작과 확산, 확대 재생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에서 시작된 의혹이 같은 해 10월 경향신문 및 뉴스버스 보도, 이듬해 2월부터 3월에 있었던 JTBC와 뉴스타파의 보도 등으로 제기된 전후 사정을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은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이었는데요.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위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영과 대장동 대출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이런 의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쯤부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는 중인데요. 앞서 언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볼 때 명예훼손 혐의라는 우회로를 찾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혐의로 방향을 정했고 그 뒤로 강제 수사는 구독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언론사 사무실, 해당 운영진의 주거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아주 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엔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배임 수재 등을 표지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돼 꼼수 적용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 대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임 수재 혐의라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데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윤석열의 처벌 의사도 맹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이 언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 책임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만약 의사를 확인했다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확인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사할 수 있으면서 윤석열의 특활비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딘 것이며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의 양평 카르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논문 표절, 왜 이런 건 수사하지 못하나요? 국책사업을 이용한 명백한 차익 챙기기 사기극이 드러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건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겁니다. 심지어 수사에 적합하도록 자기들끼리 아주 명분도 잘 끼워 맞추면서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더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이인가요? 권력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 좋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과 여당은 늘 서로 다른 주장만 펼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정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여당은 지도부를 죄다 갈아치워야 하는 혁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결국 내놓은 새로운 전략이라는 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그렇게나 극구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고 아우성이죠. 심지어 김포시는 그 어떠한 계획과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여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로만 움직이겠다고 하고 있는 데다 동시에 윤석열은 지방도시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국힘은 행정구역 변경은 뉴타운이나 수도 이전보다 더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기반과 국정 운영의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장 본인 앞가림들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이 김포 서울 편입 발언을 한 것은 김포 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였습니다. 수도권 교통 완화와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발언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김포 서울 편입 주장으로 이어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85%라는 숫자는 김포 골드라인 탑승객의 서울 하차 인원 비율이지 인구의 85%가 출퇴근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기현이 김포 전체 출퇴근자의 85%가 마치 서울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했다는 거죠. 여당의 목적은 오직 표심 얻기를 위한 꼼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이 김포를 흡수하는 건가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그 어떠한 계획과 연구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는 경기도지사와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 아무 말이나 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 국민들이 질려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